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뭐부터 볼까요? 서우남이 대세. 서우남 이게 예. 뭡니까? 어제 이제 인수위원이 24명, 12명이 추가 선임되면서 24명이 이제 다 선임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현판식 갖고 네. 뭐 들어가는데 인수위원 24명을 분석해 보니 서우남 이런 키워드가 나왔다는 거예요.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뭐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예. 아, 일단 인수위원 평균 연령이 57.6세예요. 네. 그리고 남성이 20명, 여성이 4명이라서 남성이 대다수고요. 특히 이제 학교가 서울대가 24명 중에서 13명으로 이제 과반을 차지하고 뭐 고려대 2명, 연세대 2명 그리고 나머지 뭐 성균관대, 서강대 이런 데들이 1명씩 있어서 서울대가 많다라는 거고. 네. 특히 이제 서울대 법대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원회 2명 있고 그리고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 등 해가지고 서울대 법대만 인수위 안에 5명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보수 정부가 원래 가졌던 스탠스가 약간 엘리트주의 뭐 이런 게 있었다라는 예전에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좋은 말로 하면 능력 위주로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고 능력 위주로 철저하게 선발하겠다. 이게 사실 공약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인수위 선임하면서 뭐 할당제 같은 거 안 하겠다. 그리고 능력주의라는 단어를 아예 썼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이거가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면은 또 뭐 엘리트주의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시각을 담지 못할까 그게 우려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자, 이제 서우남이란 특징 짚어주셨고, 이명박 정부 인사들도 인수위에 대거 포함된 게 눈에 띄네요. 예. MB계 뭐 친이계 뭐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고가 됐던 게 일단은 윤석열 캠프에 친이계 선수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권성동, 장제원 이런 분들 다 이제 범친이계로 이제 분류가 됐거든요. 네. 지금 김은혜 의원도 당선인 그러니까 대변인도 이명박 정부 때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게다가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되면서 여기 사람들이 대부분 좀 몰락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중용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에 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 정부 일을 했거나 뭐 자문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거의 다 들어왔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안철수 위원장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공동정부라는 키워드인 거죠. 네. 그래서 전체 24명 중에 8명이 안철수 위원장의 추천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동정부의 출범이 이렇게 조금 그림이 그려졌다라는 거고. 근데 이번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원래 인수위 분과에는 통일과 여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예 이름이 분과가 없어졌어요. 이번에.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경제 1, 경제 2, 경제를 2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부동산, 교육, 기후위기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전문가가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인수위원회. 아, 그렇습니까? 예. 부동산, 교육, 기후위기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양성,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이 지금 다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사이의 힘겨루기도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알박기 대 점령군 요 키워드로 좀 뭐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어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 임기 가지고 아니 대통령 인사권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점령공처럼 행사하고 있다. 근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끝까지 자기 사람만 챙기고 있다. 그 국민 뜻을 거역하는 오만한 행동이다라고 해서 요 대립각 요거는 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서로에 대한 비판이 그냥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허니문 기간이 보통 있거든요. 분명히 있죠. 예, 이게 뭐 길면 한 반년 뭐 예. 이런데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인 건 확실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에 인수위가 현판식 열고 정식 출범을 하는데 잠시 후에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과 함께 이 분위기들 또 핵심 이슈들 한번 짚어보기로 하죠. 그다음 뉴스로 갑니다. 용산이냐 광화문이냐. 자, 청와대를 어디로 옮길 것이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 옮길 것이냐. 또 예. 관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논란이에요. 이게 뭐 이르면 오늘 이제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언론들에 따르면은 예, 이르면 예. 오늘 뭐 아니면은 뭐 다음 주 초에 이제 확정이 될 것 확정? 같아요. 예. 이미 부지를. 뭐 확정됐다 이런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공식적으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아닙니다. 게 인수위의 이제 예, 예. 입장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발표가 났었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이제 어제 뭐라고 했냐면은
뭐 청와대 이제 이전 태스크포스가 있어요 지금 네. TF가. 근데 실무적으로 지금 두 장소의 장단점을 검토를 해왔다. 그리고 두 군데로 압축을 했다. 정확하게는 그 외교부 청사라고 보죠. 정부 종합청사 말고 그 옆에 별관이 있거든요. 예. 거기로 옮기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광화문인데 외교부 청사로 옮기느냐 아니면 용산 국방부로 옮기느냐. 요 두 가지가 이제 압축이 됐다라는 거 어제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5월 10일에 취임식을 새로운 곳에서 하겠다라는 당선인 측 인수위 측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 그리고 5월 10일에 청와대도 완전히 개방한다라는 어제 언론 보도 나왔거든요. 네, 네. 여기가 벚꽃이 이쁘다. 그래서 해방 이후 일본 총독관저의 경무대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은 지 74년 만에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권위와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로부터 벗어나자. 사실 이거는 되게 오랜 꿈이긴 해요. 대통령들의. 예. 과거 대통령들도 계속 꿈꿔왔던 거긴 한데 문제는 권위와 권력의 상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는데 그래서 가는 곳이 국방부다. 그러니까 군사시설이다. 이러면 이게 이제 취지에 맞는 것이냐. 이런 지금 의문들이 나오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지금 이제 불편해하는 요런 지금 민심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게다가 이제 국방부로 가게 되면은 이제 국방부를 쓰고 있던 1000여 명의 직원들이 별관으로 옮긴대요. 예. 그럼 별관을 쓰던 사람들은 또 어디로 옮겨? 도미노처럼 계속 옮겨야 되는데 이거를 리모델링 기간까지 고려하면은 3월 내로 방을 빼야 되는 상황. 예. 이런 것에 대한 뭐 시설까지 다 옮겨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오프닝에서 이제 앵커가 말씀하셨지만은 국방부는 지금 부글부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기간이 한 달이 걸리니까 이달 말까지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금 국방부한테는 지시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뭐 스탠바이 중입니다. 딱 준비 지시. 네, 준비 지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언제 뺄지.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1000명이 옮기는 건데 국방부 내에 이제 다른 건물로 가야 되는데 이를테면은 뭐 국방부 신청사했던 장차관실은 뭐 합참으로 가고 국방부 별관으로 또 가고 별관에 사용 중인 거는 뭐 방위사업청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도미노처럼 밀어내기식으로 지금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이동이 지금 예고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자, 또 이제 군사 전문가 쪽에서는 이제 국방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도 좀 하시더라고요. 예. 시설 옮기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막 이렇게 지금 ICBM 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대비태세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맞느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맨날 국방부로 호위대한다.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2 롯데월드 타워 지으려고 하면서 네네. 서울공항에 이제 그 활주로 문제가 있으니까 활주로를 틀어라. 그래가지고 국방부랑 엄청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때 말도 마세요. 정말 예. 맨날 며칠 토론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진보 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겠냐.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 정부가 막 이렇게 좀 밀어붙인다 이런 비판들도 좀 있고요.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어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용산 땅은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 외국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다. 그래서 좀 과거 역사 얘기도 꺼내고 뭐 일설에는 풍수가의 자문이 있는 것 아니냐 의문도 제기하고 좀 약간 저는 선을 넘은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의 공격은 이제 그런 쪽이고요. 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도 좀 어제 했어요. 저는 이제 이걸 정쟁이라든지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정말 객관적으로 자 모든 대통령이 옮기고 싶다 했다면 그래 옮길 방법은 없는가? 그런데 그게 좀 더 신중하고 꼼꼼하고 여유를 가지고 국민을 통합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바람이에요. 어제 임태희 실장도 얘기를 한 게 5월 10일로 딱 못 박지 마라. 지금 준비 기간에 충분히 가져라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좀 조언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 잠시 후에 이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한테 이것도 좀 질문해보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쿨하게 결정하겠다. 쿨하게 결정하겠다. 어제 이 말이 굉장히 화제였어요.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말이죠. 예. 지금 민주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내홍에 빠졌다. 그리고 지금 갈피를 못 잡는다. 요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틀 전에는 더 좋은 미래 뭐 이제 이를테면은 좀 586 중심의 개혁 성향의 의원들 모임인데 여기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 사퇴를 얘기를 했고요. 어제는 초선 의원, 재선 의원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하고 순차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먼저 재선 의원부터 만났는데
일부 재선 의원들은 사퇴해라. 일부 재선 의원들은 지금 사퇴하면은 어쩔 수 없다. 지금 상황이 안 된다. 불가피하지만 가야 된다. 이게 의견이 갈렸어요. 아, 그래요? 예. 초선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향성이 지금 모르게 일부에서는 가야 된다, 일부에서는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 패배가 대선 패배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 진단이 지금 민주당 내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아. 청와대에서도 없고, 그러니까 아하. 각자 자기가 유리한 대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해석이 중구난방이다. 해석이- 패인에 대한. 왜 이를테면 뭐 부동산 때문에 패인이 된 건지 뭐 조국 사태 때문에 된 건지 막 이런 것들이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각자 네가 잘못했다, 네가 나가라, 약간 이런 분위기가 지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한편에서는 검찰 개혁을 더 해야 되는데 덜해서 그런 거다. 정반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윤호중 사퇴하라.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대체로 비슷한데 검수완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윤호중 사퇴하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강성 친문하고 거리를 둬야 된다. 전혀 다른 얘기들이 지금 윤호중 사퇴하고 이렇게 키워드만 같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풀기가 복잡한 거군요. 예. 어려운 거군요. 그게 이제 어제 최이배 의원에 대해서 친문 의원들이 반발을 한 건데 최이배 의원이라면 최이배 비대위원. 예, 비대위원. 바른미래당에서 온.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반성문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 뭐 이를테면은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뭐 고민정 의원이라든지 이런 14명이 집단으로 성명을 냈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게 사퇴하라고요? 예, 5년의 국정 운영이 나쁜 정치라는 한 단어로 규정되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부에서는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조금 그러니까 각자 진단이 다른 거예요. 다르네요. 권지웅 비대위원하고도 제가 인터뷰했습니다만 청년 비대위원이죠. 권지웅 비대위원은 지방선거 공천에서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도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예. 뭐 개인 의견을 밝히면서 했거든요. 이걸 봐도 그러니까 결국 해 원인에 대한 것도 의견이 분분하고 그래서 푸는 해법에 대해서도 분분하고 이게 쉽진 않아 보이네요. 지금 그리고 민주당 최이배 의원이 비대위에서 조국 사태가 민심이 민주당의 등에 돌린 결정적 이유라고 하니까 친조국 인사들이 또 다 들고 일어났어요. 지금 그게 왜 패배 조국 탓이냐? 원인이냐, 조국 탓이야, 뭐 이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는데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윤호중 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25일에 새로 뽑히는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구성하는 권한을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거기에 동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풀릴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뉴스연구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